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시작 전에 검사들 앞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이제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런 게 결국에는 화를 더 돋구고 매를 번다고 봅니다. 아니 차라리 저런 얘기를 전하지나 말죠. 왜 검사를 거기다 불러다가 검사 얼굴 보고 사과를 하고 그걸 마치 국민들한테 사과했다는 식으로 변호인이 전달을 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씨한테 그런 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사과를 놓고서 내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게 이제 국민들 더 화를 돋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사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검찰 조직이 밑바닥부터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럴 만큼의 굴욕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 산하에 그 안 가죠. 비밀 그러니까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보안청사에 들어가서 신분증도 뭐 전화기도 다 맡기고 통상은 소환되는 사람이 신분증, 전화기 그렇죠. 이런 걸 맡겨요. 자 그러면 누가 소환된 겁니까? 검사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고 여사가 검사들을 소환한 거예요. 그것도 남편 직장으로.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수사라는 걸 받은 겁니다. 저게 제대로 수사가 됐겠어요? 그래 놓고서 마치 그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처음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대통령실이 이보다도 수사에 협조한 전례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 그런 걸로 국민들 조금 더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 시절에는요. 임기 중에 자식도 구속되고 형도 구속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그 자신들의 그 자기 부인, 뭐 장모 포함해서 이런 문제만 발생하면 마치 그게 성역인 것처럼 저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더 어쨌든 보면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 중에 대통령의 자식이라든지 가족, 형이 구속된 경우를 보면은 그 대통령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서부터 이렇게 반추를 해보자면은 당시 권력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맞섰던 사람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걸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권력 하에서 문 권력 하에서 꽃보직을 받았다가 압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역으로 역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또 요번에 국회로 진출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야권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권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정치 검찰이 아닌 검찰 정치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의 어떤 그 정치라는 거는 권력의 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에는 소통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사께서 아예 그러면은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 육성으로 정말 민망하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막 야단을 치려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다가도 그러면은 스스로 약해져요. 심지어는 이건 뭐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87년에 카알기 폭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범인이 북한 출신 공작원이잖아요. 이 입을 다 틀어막고 그 고개를 숙이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게 이 한국인들의 정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어쨌든 명품백과 관련해서 이런 소동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사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걸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전원식으로 하게 되면은 감정이 없던 사람도 감정이 생기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해도 되나? 왜 이렇게 율사가 많아요? 우리 정치판에 옛날에도 많았는데 왜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요.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판에 많이 들어와요. 뭐 오바마도 그렇고 아닌 사람이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미국 현대 정치에서 제일 미국인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영화 배우로서 그만큼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바마의 얘기 자서전을 보면 자기가 변호사를 했지만은 그런 어떤 그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변호사를 하면서도 소위 그 자원봉사식의 프로보노라 그러나 시민운동. 네, 그런 거를 하면서 정치 꿈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여 변호사 분들도 그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 받을 때 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과를 예. 말했다고 예. 전했죠. 변호인이 과연 여사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사님이 흡족해 하실까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이 지난 내용이죠. 최재형 목사와 대선 당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추가로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카톡의 캡처본이죠. 이게 캡처한 내용을 보면 일부러 소개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저희는 진보의 오야분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 자유한국당도 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그렇고 근데 지금 국힘이 너무 싫지만 민주당이 더 싫은 거죠. 창당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캡처를 네. 그분이 해뒀다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대선 때 서울의 소리인가요? 네. 그 인터넷 매체하고 통화했던 게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해당 기자가 뭐 재판도 받고 했는데 그거의 이제 또 다른 버전 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김건희라는 분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저분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 이제 국정 그 운영에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개입이 돼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나중에 이 사안이 국정농단으로 만약에 커진다면 그 국정농단의 직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자일 거고 한동훈 그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익심 논란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내가 더 나가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읽었습니다. 내가 이 문자만 받았을 것 같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만 문자 받았을 것 같냐. 이런 메시지를 읽었거든요. 그 얘기가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죠. 네. 원희룡 후보가 이슈를 바꿉니다. 한동훈 그 댓글팀으로 이 익심 논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뭔가 있긴 있다. 제가 그런 직감을 들었는데 이게 정부 후반부로 가면 정권 임기 후반부로 가면 이게 이제 통제력이 느슨해지면요 저런 게 다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 광범위하게 저런 식으로 지인들이나 혹은 이제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국정 운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게 드러난다. 그러면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불씨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당대표가 당정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이거는 비판을 받겠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진행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지금 MBC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의 핵인데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하니까 권력은 싫어하겠구나. 그 생각은 드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은 해봤자 재미가 없어서 할 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근데 민주당 얘기도 좀 하세요.